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선반 가공을 하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먼저 기본적인 내용, 마스터캠에서 CAD 파일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요소 지우고, 그 다음에 가공에 필요한 요소 편집, 그리고 나서 재료 설정, 그 다음에 단면 가공, 외경 가공, 기초부터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스터캠은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같이 앞 시간에서 다 해서 선반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도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의 열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그래서 메인 툴바에서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새 파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열기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열기 아이콘이 에서 창이 나타나면서 먼저 CAD 파일은 공유해서 다들 다운로드 받았죠. 그러면 왼쪽에서 카테고리에서 내 컴퓨터에 보면 D 드라이브에 있어요. 자, D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여러분 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이니까 정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CNC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자, CNC에다 여러분들이 CAD 파일을 불러왔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뭐냐면 현재 보여주는 형식이 마스터캠 파일만 보여지게끔 돼 있어서 그래요. 실제 여기는 현재는 어떻게 CAD 파일이 있습니다. 또는 PDF 파일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형식이 올 마스터캠 X 파일만 표시되게끔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먼저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모든 파일을 체크하면 어떻게 해요? DWG CAD 파일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 PDF 그래서 문서 파일도 보여줍니다. JPG 그림 파일도 보여지네요. 자, 먼저 형식은 CAD 파일만 여기에 표시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모든 파일에서 삼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조금 상위 쪽에 있습니다. AutoCAD 파일 DWG DXF 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CAD 파일만 화면상에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은 328번으로 시작되는 CAD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바로 열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져올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따로 이제 레이아웃은요 어떻게 돼서 도면의 출력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저희랑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AD 파일이 불러오고 일부 도형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단축키 자동 배열 Alt F1을 누르시거나 또는 아이콘 에서 자동 배열 아이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아이콘은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동 배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단축키 Alt 키와 펑션 키 F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배열이 되고요.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 배열은 저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쭉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CAD 파일에 있는 도면이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휠로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자, 전체적인 직경이 50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해칭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서 가공할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앞부분에 4m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첫 번째 단은 20mm, 두 번째 단은 또 20mm, 40mm 정도
요게 외형을 또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대한 치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의 치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풀다운 메뉴에서 보면 측정에 들어가면 거리, 자, 거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점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도형도 선택돼요. 여기 있는 선과 선의 사이 거리는 얼마냐 보니까 30mm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재 앞부분까지 전체 치수는 여기서 44도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점과 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점과 점을 이용했을 때는 대각선 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치수는 뭘 보여야 되냐면요, 델타 값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델타 XYZ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YZ는요, 기본적으로 도형을 관련된 좌표, 선반에 관련된 축, XZ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도형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미리 보기 좌표를 기준해서 수평이 X축이었고요. 수직이 Y축입니다. 그 다음 높이에 관련된 Z축이 있는데 2차원 도형은 Z축은 다 제로로 표현될 거고요. 델타 X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점에서부터 해서 두 번째 점, 빨간 점까지 해서 가로 방향의 거리가 7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세로 방향의 치수가 얘가 돼요. 자, 그러면 델타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초록색 점이 시작점이 되고요. 그 다음 빨간색 점이 끝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 값은요, 마스터캠 원점에서부터 첫 번째 점의 원점에서부터 X좌표, Y좌표가 되고요. 요게 끝점을 나타내고요. 원점에서부터 절대좌표 X, Y좌표가 됩니다. 이때 좌표계는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X축의 변화량.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X축의 변화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요. 여기까지 거리가 74mm가 되고요. Y축의 변화량은 그래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가 세로 방향이 이렇게 되죠. 요게 방향이 해서 17.5란 얘기의 거리. 델타는 변화량입니다. 참고로 이 순서를 바꾸면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해서 순서를 바꿔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인데요. 이번에는 이 끝점에서부터 반대편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그러면 델타 값을 보니까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4, Y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25예요. 근데 첫 번째 점을 여기에 잡고요.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코너로 잡았다 하면 그래서 왼쪽 아래쪽 방향으로 가니까 델타도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X 그 다음에 델타 Y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형 요소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공에서 불필요한 치수는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문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이렇게 문자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도형을 빠르게 선택을 해서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킹 마스크 툴바가 요게가 킹 마스크 툴바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도면 요소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영역을 표시한 곳이 퀵 마스크 툴바라고 했어요. 퀵 마스크 툴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해서 도면 요소. 그래서 도면 요소입니다. 도면 요소에는 이런 있는 그래서 수평치수, 수직치수, 경사치수, 그 다음에 지시추수,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것도 도면 요소예요. 이런 요소들을 빠르게 한 번에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퀵 툴바를 이용합니다. 퀵 마스크 툴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퀵 마스크 툴바에서 도면 요소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선택되어진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명령,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지우기 하겠습니다. 퀵 마스크의 도면 요소를 먼저 해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선택했어요. 이거. 그리고 지우기 명령 아이콘 요거를 선택을 하고 되고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눌러도 지우기 메뉴가 실행돼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자 이렇게 펑션키 F4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도면 요소만 빠르게 선택해서 지웠어요. 그런데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네요.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안 지워진 게 있어요. 쭉 올라가니까 자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CAD 원본 파일을 보면요. 자 고개가 어디냐면 요게니까 R값이 있는 곳이네요. 자 요게 R값. 자 여기 있는 지시선, 여기 있는 R값은 지워졌고요. 여기 있는 지시선 못따기 C3도 지워졌고요. 여기 있는 R값도 지워졌는데 얘는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왜 안 지워졌냐면 그래서 마우스로 도면 요소를 클릭을 하니까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하살표랑 그 다음 문자가 한 번에 이렇게 잡혀져요. 지시선도 마우스로 클릭을 해 볼게요. 근데 이 하살표 선과 꺾여지는 게 한 번에 잡히고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니까 선 따로 하살표 따로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그래요. 원본 자체가. 그래서 이 하살표가 그룹 형태로 해서 치수에 관련된 게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분해가 되면 이렇게 선으로 나눠져. 이렇게 하살표 외곽이 이렇게 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 다음에 치수에 관련된 도형 요소가 어떻게 해요? 분해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선택해서 지워도 돼요. 자 지워도 되는데 자 요번에는요 자 여기 있는 도면에 보면 여기 보면 도면의 외곽 틀이 있습니다. 자 외곽 틀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표제란이 있고요. 문자가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틀이 있고요. 그래서 도면에 뭐 구역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선도 있고요. 여기 있는 표제란 틀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고요. 나머지 틀은요 필요 없어요. 지울 거예요. 마침 여기는 색상으로 구분되어서 그래서 그나마 선택이 편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도형의 색상은 초록색이고 여기 있는 표제란 색상도 초록색이에요.
이러면 색상별로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노란색 도형은요, 노란색 도형은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 도형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저 센터 라인도 볼게요. 센터 라인이 여기 이렇게 조각나 있어요. 요것도 색상이 빨간색이요. 자, 요번에는 색상별로 치우는데 먼저 첫 번째 하늘색 요거 치울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필요 없어요. 치울 거고요. 여기 빨간색 여기 있죠. 센터도 있는데 이것도 치울게요. 3번. 그래서 세 가지 컬러로 한번 치워 볼게요. 하늘색도 도형도 치울 거고 노란색 도형도 치울 거고 빨간색 도형 요거를 치우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할게요. 퀵 마스크 툴바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퀵 마스크의 색상. 자, 위치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QM 색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퀵 마스크 툴바에서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CAD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이 CAD 파일에서 설정되어 있는 컬러가 이렇게 그래서 5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컬러가 10번 초록색이 되고요. 두 번째 컬러가 하늘색, 세 번째 컬러가 빨간색, 네 번째 컬러가 노란색, 다섯 번째 컬러는 요거는 흰색이 흰색. 자, 그러면 제가 지울 거는 하늘색 지운다고 했어요. 요거 체크. 그 다음 빨간색도 지운다고 했어요. 체크. 노란색 도형도 지운다고 했어요. 체크. 이렇게 3개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하늘색을 클릭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하늘색은 선택 해제가 돼요. 최종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근데 이제 다수를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선택 추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1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키로. 자, 그러면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가 눌려진 상태에서 노란색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 추가가 되고요. 빨간색 체크하면요, 선택 추가가 됩니다. 빨간색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요, 선택 취소. 하늘색 한 번 더 클릭하면 선택 취소가 돼요. 선택되어진 거를 다시 클릭하잖아요. 컨트롤 키로 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개 안 되니까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초록색을 빼고 나머지를 다 선택해서 지우겠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말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는 남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체크를 할 거냐면요. 얘도 체크해야 되고, 얘도 체크해야 되고, 얘도 체크해야 되고, 얘도 체크해야 되는데, 4번 클릭하지 않고요. 자, 첫 번째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 다음 마지막이 여기는 흰색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범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있는 11번 하늘색을 먼저 마우스 버튼 1로 클릭한 상태에서 그 다음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주세요. Shift를 누르고 나서 마지막 거 그래서 마우스 버튼 1로 어디 클릭하냐면요 15번 그래서 15번을 해서 15번을 해서 클릭을 해주면 첫 번째 거랑 Shift가 눌러준 상태에서 마지막 거 클릭하면요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하늘색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마지막 15번을 클릭하시면 그 사이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방법, 여러 개 선택할 때 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3개를 지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하고요 15번 10번과 15번 남겨 놓을 거야. 흰색은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모든 하늘색 도형 직선 4개네요. 그 다음에 모든 빨간색 도형 여기는 1개,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6개 정도. 그 다음에 노란색 도형은 여기 2개 또 있습니다. 요게 관련된 요 조건에 만족한 도형을 확인,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결과물은요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되네요. 그 다음에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눌러보세요. 그래도 지워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초록색은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 색상별로 지우면 그래서 같이 지우고요. 남길 거는 얘가 남아야 되고요. 얘는 지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있는 도형 이제 도면 요소랑 지금 표제란 틀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거는 이제 윈도우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로 선택을 하는데 먼저 봐야 될 거는 셀렉션 툴바, 선택 툴바가 있어요. 자, 선택 툴바는 여기의 영역입니다. 여기. 자, 얘가 셀렉션 툴바입니다. 선택 툴바에서 먼저 첫 번째에서 마우스 커서가 예를 들어서 도형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도형에서 이게 커서요. 크로스헤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윈도우 선택으로 돼요. 근데 이 커서가 마우스로 움직여서 도형이랑 하이라이트 되게끔 위치를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해요? 도형이랑 이렇게 걸쳐지게끔 이쪽으로 가면요 요게가 해서 단일로 바뀌어져요. 자동으로. 마우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거를 도형에서 그래픽 배경일 때는 윈도우가 되고요 마우스 커서가 도형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 지금 하이라이트 되니까 여기에 단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쪽 영역을. 자, 그래픽 영역. 커서가 그래픽 영역 바깥쪽에 가면요 자동으로 윈도우. 그리고 나서 얘가 다 포함이 되게끔 마우스로 클릭해서 반대편 클릭하면 돼요. 자,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눌러준 상태에서 드래그 해야 돼요. 클릭하고요 반대편 클릭한다고 영역에서 잡히지 않고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사각 박스 영역이 나와요. 이게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배경에서 첫 번째 포인트, 여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버튼 왼쪽을 1번이라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서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방향을 드래그,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영역이 나타나요. 이때 영역이 나타날 때는 왼쪽을 띄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반대편의 코너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이 있는데요. 윈도우의 세부 설정은 요거 기본값은 내측으로 해서 윈도우의 요게는 기본은 얘가 내측이에요. 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체 선택이 되는 거. 윈도우의 내측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내측, 내측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측이 있고요. 외측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 하늘색, 죄송해요. 흰색 사각 박스 영역에 내측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내측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포함되게끔 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 영역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키보드 펑션키 F4를 눌러도 되고 또는 아이콘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조건에 보면 내측 선택이 있고요. 외측 선택이 있고 내측 플러스 교차, 그 다음에 외측 플러스 교차, 교차점에서 5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값의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게 내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화면 확대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상단에 보면요, 여기 툴바가 있습니다. 자동 배열 옆에 여기 툴바가 있는데요. 영역으로 확대라는 게 있어요. 영역으로 확대, 요게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 아이콘. 자, 얘를 클릭을 하면 확대할 중심 위치를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얘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자동 배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고요. 자, 다시 영역으로 확대를 눌러서요. 자, 이번에는 요게 원점 표시가 나타나는 그 근처에다가 클릭을 하고 영역을 이렇게 잡을게요. 대각 코너. 자, 영역은 중심점과 그 다음에 대각 코너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확대할 영역이 돼요. 자, 먼저 아이콘은 요겁니다. 영역으로 확대.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확대할 중심점을, 여기는 좀 바뀌었는데요. 중심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대 박스, 요게 점선으로 나오는 이 영역 박스의 대각 모서리, 요게 뭐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점의 대각 코너를 선택을 하면 돼요. 박스. 그래서 중심점, 그 다음에 모서리 코너를 선택하면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확대 박스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 영역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자, 여기 있는 부분 클릭해서 이 부분을 보고 싶다. 코너 클릭해서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요게 영역 확대가 있습니다. 자동 배열.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해서 화면 확대라고 있어요. 자, 화면 확대를 누르니까 그래서 돋보기 모양의
마우스 커서가 커서가 움직이는 커서를 자세히 보니까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앞에는 얘도 영역인데 중심점 윈도우가 되고요. 얘는 내가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영역이 잡혀져요. 클릭해서 박스가 영역이 나옵니다. 얘도 클릭하면 그 부분이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자동 배열. 자,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화면 확대해서 윈도우로 이렇게 잡고 그 부분이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요. 자동 배열. 그래서 요거 얘랑 비슷합니다. 두 개가. 이건 중심점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대각 코너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보면요. 선택 자동 배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요거 세 개를 먼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거 선택 자동 배열 해서 직선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를 아니 죄송합니다.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도형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요번에는 여기 있는 직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 배열 선택한 도형이 전체 꽉 차게끔 나오는 거 자동 배열 하고요. 자, 요번에는 원을 클릭을 해 놓고요. 여기 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 자동 배열 누르시면 원이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자동 배열. 자, 요번에는 여기 있는 직선을 클릭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해서 선택 자동 배열. 이렇게 하시면 그 도형이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끔 하는 겁니다. 자동 배열.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요게. 자,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요게. 이쪽 부분을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펑션 키 F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냐면요.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화면 확대가 돼요. 여기 화면 확대 단축키가 뭐냐면 펑션 키 F1이에요. F1을 누르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박스 영역으로 잡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이콘은 두 번째 화면 확대가 되고요. 키보드에서 펑션 키 F1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확대인데 영역으로 박스 확대합니다. 코너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클릭한 점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안에 있는 것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는 게 F1입니다. 단축키. 자, 그러면 이쪽 영역 안에 있는 도형만 요게 보면 요게 원점을 나타낸 이 기호가 호가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이 부분만 지울 거예요. 여기 부분만.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 기본 그래픽 배경 커서가 도형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게 기본 윈도우가 돼요. 굳이 얘를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윈도우 선택. 그래서 드래그해서 윈도우로 이쪽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으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지워줍니다. 그리고 자동 배열. 자, 이쪽 앞쪽 부분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선,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요. 요걸 선을 지울게요. 자,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요게 보겠습니다. 리본 바에 보면, 자, 리본 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본 바예요, 리본 바. 자, 현재 사용하는 명령은 요거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트림 자르기 확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름이 좀 긴데요. 트림 명령도 되고요. 자르기, 브레이크 명령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값에 의해서 확장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아이콘이 트림이에요, 트림.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거는 자르기, 브레이크 B. T가 단축키입니다. 자르기는 브레이크가 B가 단축키예요. 자, 그럼 나는 브레이크를 쓰겠다. B를 누르면요, 얘가 선택이 되고요. 트리밍을 하겠다. T를 누르면 얘가 선택돼요. 자, 지금은 어떤 게 선택되고 어떤 게 선택 안 된 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트림과 자르기는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배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이콘 여기에서 사각 박스가 있습니다. 자, 사각 박스에서 요게 배경 아이콘을 보니까 요게 배경이 얘는 파란색 배경이에요. 파란색 배경이고 얘는 배경이 기본 회색 배경입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거는 트림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축키 B를 눌러보시면 배경이 얘가 회색으로 되고요. 회색으로 되고 얘가 옅은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B 자르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경이 이쪽으로 갔죠. 선택. 트림은 T 누르시면 돼요. 트림 할 건지 그 다음에 B 자르기 할 건지 선택을 하면 돼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 하셔도 되고요. 먼저 트림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장은요, 여기 있어요. 확장. 요게 이제 확장입니다. 현재 트림으로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다음을 볼게요. 자, 요게 리본 메뉴에 보면 자, 얘가 확장이에요. 확장. 이름이 길었는데요. 트림도 되고 자르기도 되고 확장도 되고 확장. 얘가 확장인데요. 자, 주어진 값만큼 예를 들어서 이 선의 길이를 오른쪽으로 10mm를 늘릴 거예요. 이 선을 오른쪽으로 10mm 늘리겠다. 또는 나는 이 선을 이거 선이 좀 짧으니까 긴 거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선을 해서 5mm를 줄일 거예요. 자, 이 도형을 왼쪽으로 줄어들어서 트리밍 없어져야 돼요. 지금 트리밍이니까 5mm를 줄일 거예요. 여기는 10mm 늘릴 거고, 확장해서 플러스로 주면 주어진 길이만큼 늘어나고요. 확장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주어진 길이만큼 짧아져요. 자, 10mm 늘려보고 5mm 줄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장값에다가 10을 주고요. 엔터. 내가 오른쪽, 이 선의 오른쪽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끝점으로 늘어나요. 참고로 여기에 클릭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10mm가 늘어납니다.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기준이에요. 여기를 클릭하니까 여기서부터 10mm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이 선을 5mm 줄일 거예요. 짧아지게끔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5를 주고요. 엔터. 왼쪽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부분. 만약에 여기 클릭하면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어들어요. 클릭한 가까운 끝점에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5가 짧아질 거예요. 클릭. 이렇게. 여기에 클릭해도 마이너스 5가 짧아지고요. 다시 여기에 클릭하면 마이너스 5가 짧아지고,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마이너스 5가 짧아져요.
확장에는 플러스 주면 늘어나고요. 주어진 길이값만큼. 마이너스를 주면 길이값만큼, 주어진 길이값만큼 줄어들게 돼요. 이게 확장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는 불필요한 요소 지울 겁니다. 요거 없어져야 되고, 요것도 없어져야 되고, 요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나누기, 치우기. 직선 하나를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동 경계가 돼요. 경계는. 또는 이렇게 해서 나누기, 치우기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치우기에 대해서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두 점선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경계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하이라이트 도형이 있는데요. 이 선을 가운데를 없애서 양쪽에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나누기 할 거예요. 나누기. 그래서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원래 이거는 한 개 도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누기 지우기로 들어가서 여기 마우스 이렇게 가면 자동 경계돼서 미리 보기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명령을 사용 전에는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가 하나였는데요. 지금 자동 경계, 여기 도형 경계, 이 직선으로 경계해서 미리 보기 점선으로 해서 요게 없어질 거예요. 점선으로 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눠져서 양쪽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될 곳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나누기 치우기 들어서 클릭하면 그래서 직선 하나가 가운데가 없어지면서 양쪽으로 남게 되는 나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요소도 이렇게 나누기 지우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이 라인에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직선이 마침 쪼각나 있어요. 한 개의 직선으로 돼 있으면 중간점이 되는데 그래서 반반 위아래가 쪼각나 있는데요. 그러면 위의 직선의 아래쪽 끝점이든 또는 아래 직선의 위쪽 끝점이든 이 라인의 가운데 지금 쪼각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을 요게 이 점을 선택을 할게요. 자, 도형을 원점 위치로 시스템 원점 위치로 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사용할 명령 아이콘은 여기 있는 아이콘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콘을 볼게요. 자, 여기가 이동 툴바가 되고요. 이동 툴바는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 시작되는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 중에서 원점으로 이동 해서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명령을 실행을 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동의 시작점만 정의하면 돼요. 이동의 시작점. 원점을 어디로 할 거냐면요. 이 두 개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 지정을 마우스 왼쪽으로 여기다가 코너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동의 시작점. 클릭을 하면요. 자동 선택을 해서 이 점이 여기 있는 전체 도형이 어디로 오냐면
자, 이 클릭한 점에서부터 도형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도형이 이쪽에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을 선택을 하면 이동의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끝점을 클릭을 하면 그래서 자동 선택되면서 전체 도형이 시스템 좌표계 표시에 요게 위치 만나는 교점으로 교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 위치로 재배치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색상 복귀를 해줄게요. 그러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을 시스템 원점 위치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시스템 좌표계를 화면상에서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상에서 표시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키보드에서 펑션키 F9를 눌러서 시스템 좌표계 표시 또는 F9 눌러서 오프, 표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스템 좌표계를 화면상에서 표시하고 끄고 하는 단축키가 요거 표시 자, 키보드에서 펑션키 F9를 누르면 시스템 좌표계를 화면상에서 표시 온, 그 다음에 표시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 F9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점 잡기가 편합니다. 위치 확인도 좀 수월해질 거고요. 자,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이동의 시작점, 원점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복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흰색 도형은 아직 안 지웠는데요. 요거는 이제 재료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는 약간 CAD 파일을 보니까 앞부분에 소재 여유가 4mm가 있습니다. 외경에 대한 여유는 여기서는 없지만은 앞에 4mm 여유 부분을 단면 처리하고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재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가공 경로의 창을 보시면 그래서 머신 그룹 1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니까 그래서 속성에는 파일 속성이 있고요, 공구 설정 속성이 있고요, 공작물 설정이라는 세 개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재는요, 공작물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공작물을 클릭을 하면 머신 그룹의 속성의 공작물 설정, 그 공구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내가 이쪽에 파일로 들어오고 싶다 하면 첫 번째가 이게 파일이 표시돼요. 탭은. 자, 속성 아래 파일 공구 공작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성에서는 내가 중간에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내가 시작을 파일 속성으로 들어와도 공작물 설정 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바로. 자, 그러면 머신 그룹 속성에 보면 그래서 공작물 설정이 있는데 첫 번째 주축의 위치, 주축이 왼쪽에 있는 거냐 오른쪽에 있는 거냐 정하면 되는데요. 기본은 좌측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속성이라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요, 공작물 정의하는 창이 나타나요.
자, 공작물 정의 창에서 그래서 공작물 세팅하는 창에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요게 OD 외경, 그 다음에 ID에서 파이프 형태로 안쪽에서 비어져 있는 설정할 때는 ID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외경, 내경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걸 정의 전에는 자, 이 공작물을 지금 미리 보기에 보면 원통형 소재입니다. 공작물은 요게 그림상에서 보면 원통형 소재인데, 자, 요게는 이제 앞부분의 단면만 표시해요. 지금은 여기에서 단면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요. 실제는 원통형 형상입니다. 이렇게 환봉 원통형 소재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소재를 원통형을 정의할 때 도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은 원통형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클릭을 하니까 솔리드 요소를 이용해서 소재 정의할 수도 있고요. 블록을 이용해서 소재 정의할 수도 있고요. 원통을 이용해서, 원통은 외경, 내경, 그 다음에 길이, 축상의 위치, 요걸 활용해서 원통에 대한 정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로 정의도 가능하고 회전으로도 원통 형상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은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재의 직경과 길이를 알면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캐드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취소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지우고 들어왔으면 지금 여기 직경과 길이는 그래서 따로 모를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캐드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서 캐드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원통의 직경과 전체 길이를 보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값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캐드 파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도형으로 이때 두 점을 이용을 해서 대각 코너 두 점을 이용해서 직경과 길이를 측정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내가 외경, 도형, 길이 도형을 선택해서 내가 각각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측정할 때는 이 방법이 편할 겁니다. 두 점으로 선택. 자, 이때 두 점으로 선택에 들어가서 어디 클릭을 하냐면요. 여기랑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기준은 이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두 점으로 선택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요 창이 잠시 닫혀지고 위치는 어디 클릭하냐면요 그래서 대각 코너인데 반경치에 관련된 대각 코너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 클릭하고요. 두 번째 점은 여기 소재 앞부분 이 라인의 중간점을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각은 요게 대각이 아니에요. 센터 라인에 요게 대각을 클릭을 하시면 반경치에 관련된 걸 하면 자동으로 직경 소재 영역이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아래쪽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점으로 코너에서 소재를 클릭 도형의 위치를 감지를 행해서 요게 두 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직경과 길이 값이 직경은 50, 길이는 아까 얼마였더라? 74였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겁니다. 자동으로. 자, 확인하다 보니까
자, 대각선을 정하니까 값이 약간 오차가 있어요. CAD 파일에서 직경이 여기 있는 외경이 파이가 54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길이가 74mm였는데 두 점으로 선택해서 도형의 코너점 여기랑 중간점을 클릭을 했는데 직경을 보니까 그래서 50.0000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 분의 8 정도가 오차가 있네요. 소수점 6자리까지 돼 있죠. 자, 그러면 가공은 실제는 CNC 선반은 최소 단위가 1000분의 1이죠.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는요,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50으로 보면 돼요. 굳이 얘를 50으로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얘는 그래서 얼마큼 오차가 발생했냐면 둘, 넷, 여섯 개죠. 100만 분의 3 정도 오차는 했어요. 이건 그냥 74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분의 1 이하는요, 그래서 지금 1000분의 1 이하는 그냥 표현을 못 해줘요. NC 데이터에서 G코드를 내더라도요. 그래서 최소가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74로 보도 돼요. 그래서 Z도 위치도 오른쪽 끝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원점이 어디냐면요, 원점은 여기가 원점이 여기에요. 자, 축상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재 끝단 여기 있는 끝단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이거 반올림해서 그냥 해서 4라고 볼게요. 여기의 위치가 4란 얘기입니다. 축상의 위치가 여기가 오른쪽 끝이 그래서 원점에서 Z축 4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소재 영역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그래서 2점 세선으로 가장자리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좀 넓게 쉐이딩 표시로 할게요. 자, 쉐이딩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소재 영역을 이렇게 회색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그래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쪽 이게 간략하게 도면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 쪽. 자, 그러면 우리는 척조 위치 주축이 왼쪽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척조도 왼쪽에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건 간략하게 도면상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는 뭐 이것까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수업용 도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척조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상세하게 요게를 표현을 해볼게요. 요게 그림 이미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속성을 선택을 해보니까 척조 설정 창에서부터 먼저 색상은 옅은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내가 사용자가 컬러를 다른 거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컬러도 정의도 됩니다. 근데 컬러는 안 바꿀게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면 클램핑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O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만 먼저 볼게요. OD는 외경이에요. 그래서 OD 바깥쪽
다이아메타. 그래서 그냥 외경 클램핑 방법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 클램핑 방법 2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경 클램핑 방법 3, 그 다음에 외경 클램핑 방법 4까지 있습니다. 외경 클램핑.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바를 옮겨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요. 이번에는 ID 그래서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안쪽 내경 클램핑 방법, OD는 외경 클램핑 방법, 바깥쪽으로 물리는 방법, 인은 그래서 내경 클램핑 방법이 있습니다. ID 샵 1, 그 다음에 ID 샵 2, ID 샵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외경 가공용이니까 도면에서 보니까 이 형상을 해서 이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거 ID 샵 1로 할게요. 자, 그러면 ID 샵 1은 기준점이 어디냐면 미리 보게 요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기준점, 요게 원점 표시가 있어요. 원의 십자 모양. 얘가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크기가 있어요. 크기는 여기서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쪼의 높이, 그 다음에 쪼의 두께, 그 다음에 쪼의 너비, 그 다음에 요게 사이에 너비의 스텝도 있고요. 높이의 스텝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치수 값으로 해서 좀 바꿔줘도 되는데요.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디폴트로 갈게요, 시간상.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 값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은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공작물의 직경이 아까 50파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램핑 할 때 이 부분에 5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50. 그러면 엔터 하면 여기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이 쪼 부분이 해서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공작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지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는 쪼의 원점이 여기 코너, 여기가 원점이었어요. 근데 Z2가 현재 제로니까 원점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주면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요. 제가 얘를 10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니까 Z 플러스 10mm 이동을 한 겁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0을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30mm 뒤로 이동이 돼요. 실제는 얘는 고정이고요. 이 공작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하지만은 참고로 여기서 세팅은요. 그래서 이거 이동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치수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40을 딱 입력을 하면 딱 이 선상까지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을 여기까지 하면 여기랑 충돌이 발생이 되겠죠.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mm 더 뒤로 해서 쪼랑 해서 선삭 바이트 공구가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끔 뒤로 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더 추가하면 마이너스 50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은 여기 있는 직경과 이 길이 값은요, 기준은 원점이 기준이에요.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직경값으로 해서 쪼가 물려주는 범위를 결정을 하고요. 물린 범위 직경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값은 원점에서부터 Z축으로 이렇게 가는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경이 50파이였고요. 자, 가공 부분이 여기가 40mm였습니다. 아까 도면상에서 치수가 자, 원점에서부터 40, 앞에 단면 칠량은 4mm 40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충돌 여유는 한 10mm 줬을 때 여기 있는 값이 50이 들어간 거예요. 50. 가공 부분이 40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쪼와 해서 공구랑 여기에 여유가 충돌 방지되는 여유가 현재 10mm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재료로부터가 있습니다. 재료부터. 자, 그러면 자, 얘를 설정을 하면 나는 물림량을 여기에다가 물림량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는 충돌 여유가 되고요. 나는 이 값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소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나는 물림량을 정합니다. 이거. 그래서 물림을 10mm 물리겠다, 20mm 물리겠다, 30mm 물리겠다, 40mm 물리겠다. 소재 외곽에서부터 물림량을 이용해서 재료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물림량. 이럴 때는 재료로부터 체크를 하고요. 물림량은 여기 보면 그립 길이가 있어요. 여기다 30 주면 30 물림, 40 주면 얘가 더 앞으로 오겠죠. 50 주면 더 앞으로 오고요. 이론적으로 물림량은 0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물림량을 0으로 했을 때는 이 라인이 끝단이 이 소재 외곽 끝단으로 뒤로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림량으로 해서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번에는 재료로부터 해서요. 자, 그러면 현재 그립 길이 이론적으로 물림량이 0이에요. 근데 실제 이러면 물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10mm 물리겠다 하면 얘가 앞쪽으로부터 10mm 이동해요. 물림량 10mm. 물림량 20으로 하겠다 하면 여기다 20 주면 좀 이렇게, 아이고 30 줬네. 물림량 20. 이렇게 물림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림량이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쪼가. 그래서 물림량 20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해서 재료로부터 정의를 해도 되고요. 또는 직경과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이용해서 쪼의 위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